네, 오늘 집중 분석 이분을 모시고 그동안의 시각에서 또 업데이트된 부분은 없으신지 이야기 듣고자 모셨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연말에 출연하셨을 때 이제 상법 개정 통과되면 3,500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었는데 통과됐고 이제 정말 3,200 넘어서고 이런 흐름이에요. 시장 지금 어떻게 시각 정리하고 계시는지 대표님의 시각이 너무 절실해요. 제가 뭐 작년 말에부터 이제 우리 시장 금년에 된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뭐 혼자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시장이 많이 올라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고 최근에는 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지인들이 이렇게 해외 쪽에 이제 컨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리고 해외 매체에서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2년 반 동안 제가 차트를 쭉 뽑아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좀 남아는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기술적인 지표들이 약간 과열 신호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조정은 뭐 필요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뭐 깊이적으로 약간은 필요할 수도 있는 국면이긴 하나 근데 앞으로도 갈 길이 좀 멀다. 그렇게 이제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장이 여전히 뭐 금년에 ROE가 한 8.9%, 내년에가 한 뭐 9.5%, 후년에는 이제 9.8%까지 올라가는 이런 이제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국면이다. 그런데 이거는 상법 개정의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이런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때 얼마나 그 ROE를 더 올려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봐야 되는 것 같고 정책적으로는 지금 배당 분류과세 또 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배당 성향을 뭐 35% 이상 올리는 데는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동일시해 버리면 배당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수를 또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금리 인하 얘기를 지금 빼놓고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미국 쪽에서 보면 금년에 한 두 번 정도 더 한다는 게 컨센서스잖아요. 그러면 우리 금통에서도 요번에는 이제 홀드를 했습니다만 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고 내년에도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간다고 보면 금리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이 바닥부터 해가 40% 가까이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조정 국면이나 숨고르기 이게 나올 수는 있으나 밸류에이션적으로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밸류에이션 지금 PBR로 봤을 때 이제 선행 PBR 기준으로 0.99배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PER로 봐서도 10배가 조금 넘어갔는데 역사적인 평균을 기준으로 PBR은 뭐 그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거고 PER 기준으로는 조금 올라가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서 비싼 느낌 아니면 호흡이 좀 가쁜 느낌 이런 게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는 뭔가 요소를 우리가 발견한다고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3,500선도 좋고 저는 뭐 지금 기본적으로는 한 3,300선은 충분히 갈 수 있다. 하반기 내로. 그리고 내년 중으로는 3,500을 뭐 돌파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 연말에 전 세계 한국 성과가 꼴찌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내년도 한국장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강조해 주셨고 상법 개정 통과 이슈가 있다면 3,500에 대한 시각을 피력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잘 잡아서 만약에 대표님 시각에 공감하셔서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 참 좋은 결과를 안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상법 개정 통과 이슈 이후에 지금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 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렇게 정부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지수 레벨을 올릴 거다라는 IB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일정 부분 당분간 살짝 숨고르기 했다가 간다고 쳤을 때 거기에 포함되는 배당, 지주, 금융 이런 종목들 좀 주력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뭐 이제까지 대장주 중에 종목군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앞으로도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이렇게 강도로 어떤 강도로 이게 이제
여러 법안이나 제도들이 시행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시 주도주의 랠리에 이제 앞에 나설 거냐 이거 이제 그게 갈릴 것 같은데 저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배당이나 이런 것 쪽은 지금 아직까지 배당 분리과세에 대해서 뭐 이거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은 아직도 이제 배당주 쪽 좋게 보셔도 되고 뭐 금융주, 보험 이쪽, 뭐 증권 이쪽 계속 좋게 보셔도 되죠. 자사주 소각 관련돼서는 지금 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의무 소각인데 그 전에 미리 또 오히려 자사주를 빨리 팔려고 하는 이 움직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가 많다고 해서 이거 그냥 다 이거 소각하는 거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또 가다가 보면은 그 전에 또 막 왕창 이걸 갖다가 딴 데로 넘기든지 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주가가 다시 폭락할 수도 있어요. 자사주 일부 주식들에 한해서는 뭐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유념하시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 그리고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지 않은 얘기 중에 제가 오늘 좀 꺼내고 싶은 얘기는 네. 이런 거죠. 정부에서 배당을 많이 올려서 배당 성향을 지금은 20% 중반대에서 30% 중반대로 간다. 그것만으로도 주가는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금리 또 내려가면 그것도 주가가 올릴 수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RO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을 올리려면 그러면 영업이익단에서 좀 올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업이익단에서 기업들의 이익을 안 빠져나가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냐면 네. 공정거래법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기업들이 하는 기업 경영 활동을 좀 더 타이트하게 좀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지인들이라고 해서 뭐 일감 나눠주기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대주 총수 지분율이 한 20% 정도 이상 되면 지금은 일단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다 중간에서 빼먹으면 영업이익단에서 더 이익이 날 수도 있는 건데 못 나잖아요. 그럼 영업이익단에서 안 나면은 ROE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단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이익을 갖다가 더 이렇게 잠금 장치를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ROE는 저절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ROE를 확실히 올리는 방법 중에 뭐 배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걸로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의 경영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라는 게 사실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키워드 또다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이렇게 키워드를 던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유동성 확대 구간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동성 장세라고들 얘기하는데 이 유동성이 계속 유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항상 시장의 유동성 얘기할 때 뭐 개인도 보지만은 외국인들 많이 보잖아요. 작년에 우리 시장을 망가뜨리고 또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계속 위협을 했던 게 누구였죠? 외국인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이요. 제가 숫자를 쭉 살펴보니까 1년간 누적 순매도를 얼마나 했나 이렇게 봤더니 무려 37조 원이나 했습니다. 그중에 27조 원이 삼성전자 단일 종목이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줄창 팔아 제꼈어요. 최근에 조금 뭐 5월, 6월 들어가지고 좀 순매수로 돌았잖아요. 그래서 다행인 건 맞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동성이 외국인들 측면에서 얼마가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저는 뭐 최소 10조 이상은 들어올 수가 있겠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빠져나간 유동성만 한 27조 되는데 여기서 뭐 3분의 1만 들어와도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55.5%에서 56.5%로 확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 고점 수준을 더 벗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 고점의 외국인 지분율 수준을 넘어갈 수 있다. 그거 넘어가려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조 원 순매수만 하이닉스를 해주면은 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7조에 하이닉스 2조에 다른 주변주 하면 10조 이상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 측면에서 한 플러스 10조 정도의 유동성이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개인들로 봤을 때 아니면 기관들로 봤을 때 법인들로 봤을 때 지금 증시 예탁금이 최근에 한 10조 정도가 늘었어요. 늘었죠. 예. 늘은 거는 이제 주식들 많이 팔아가지고
쟁여놓은 돈이잖아요. 실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시 예탁금이 또 한 10조 정도 늘어나 있는 게 이게 혹시라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증시 예탁금 쪽에서 충분히 들어올 여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해외로 이제 서학개미들 나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환류가 된다고 해도 상당히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증시 유동성은 뭐 증시 주변 자금들이 풍부하게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다만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 때문에 뭘 살까 이렇게 고를 이제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죠. 아, 이것도 많이 올랐네. 이것도 많이 올랐네 하면서 좀 많이 오른 느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증시가 조정될 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거냐 그리고 이게 확실히 실행될 거냐라는 믿음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올라왔던 정책 관련주 이쪽 증시 주도주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조정식 때마다 이렇게 저가 매수에 임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측면에서 기대 요소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범하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 고민되는 게 비트코인 너무 좋잖아요. 돈 있으면 약간 비트코인 사고 싶은 심리가 너무 강해질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사실 비트코인은 약간 위험 자산의 상징으로 센티 측면에선 그럴 수 있지만 뭔가 유동성에서 나눠 먹게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들 하시더라고요. 기대감들이 상당히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또 랠리를 하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또 정부에서 또 이제 가상화폐나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랠리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상당한 랠리를 보였는데 제가 차트를 쭉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아, 비트코인만한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자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금도 뭐 금년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최근 한 2, 3년 보니까 역시 비트코인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걸 보이고 있고 미국장 많이 올랐고 우리 시장도 최근에 좀 캐치업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비트코인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 기저에는 결국은 희소성의 원칙일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다른 또 코인들하고 달리 희소성의 원칙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값 뭐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는 그거에 대해서는 신뢰가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기고 있는 이런 국면 그렇다고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또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좋은 뭐 법안이나 이런 걸 이제 또 계속적으로 내놓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해서 돈들이 뭐 포머가 됐든 뭐가 됐든 몰려가고 있으니까 그쪽을 투기적인 매수세가 쏠리고는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잘 뭐 선별을 하는데 거기에 뭐 전체 재산을 100% 갖다 듣는 거 저는 반대고 뭐 한 5% 10%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관찰하는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계속 보시고 우리 시장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는 뭐 완전 롱텀 바이 앤 홀드 이런 건 아니죠. 근데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 중에서 대표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고 성공 투자하신 분 같다고 그리고 인상도 말투도 편안하시다 투자도 편안하게 하실 것 같다라고 글 올려주고 계신데 어떠세요? 대표님 편안하게 하고 계십니까 투자? 말하는 게 다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느긋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천천히 따라가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대신 크게 실수를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변동성이 큰 것들은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따라가기 쉽지 않은 이런 이제 제가 그런 연배인데 어쨌든 정통으로 저는 이제 금융권에서 계속 잔뼈가 굵어왔고 작년부터 금년 초에 우리 시장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입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몇 달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꺼번에 100%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지금 왔을 때 그럼 30만 원, 지금도? 30만 닉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약간 수익률이 조금 바뀌나 이런 느낌이 있는 와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싼 D램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이 반밖에 안 되고 미국의 마이크론 대비해서도 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거를 만약에 SK 하이닉스였으면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뭐가 있죠? SK 스퀘어가 있잖아요. SK 스퀘어는 이 NAV, Net Asset Value에 대비해가지고 적정한 가치를 못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NAV 대비 뭐 한 60% 선까지밖에 안 와 있어요. 물론 디스카운트를 얼마나 해줄 거냐 이거에 따라가 다른 건데 앞으로 지주사들의 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게
좋아지면서 할인율이 점점 줄어든다고 네. 하면은 SK 하이닉스도 싼데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SK 스퀘어는 더 싼 거잖아요, 사실. SK 스퀘어도 올해 120% 올랐는데. 120% 올랐죠. 올해뿐만이 아니고 제가 최근 2, 3년간 보니까 SK 하이닉스 오른 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 지주회사를 보실 때는 net asset value를 꼭 보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할인율은 여전히 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볼 수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으면 밑에 밸류 체인 선상에 소부장들이 또 있잖아요. 막 주가가 많이 올랐던 한미 반도체도 있는 거고 최근에 또 딴 데서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면 뭐 이오 테크닉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줄줄이 그 관련되는 밸류 체인만 공부하셔도 뭐 일주일 한 달이 금방금방 가죠. 그래서 그런 쪽을 하나 넣고 그다음에 지주사나 뭐 배당주나 뭐 자사주 소각이나 정부 정책 관련돼서 가는 쪽 쭉 하나 넣고 AI를 넣었으니까 뭐 전력 관련되는 유틸리티 관련되는 거를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다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성향이 또 맞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굵직굵직하게 따라다니셔도 뭐 시장을 충분히 비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는 안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굵직굵직한 이슈나 테마를 쭉 가시면서 항상 밸류에이션 체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게끔 끌어주시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 내에서 SK 스퀘어 등의 예를 들어주셨고 전력 이런 식으로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에서 밸류에이션 체크하면서 하나씩 너무 욕심내지 않고 모든 걸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셨네요. 오늘 대표님한테 너무 관심들이 많으셔요. 영어 발음 고급지시다고 비싼 학원 다니셨냐고. 네,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어느 섹터를 유망하게 보시는지가 앞서 해주신 얘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될까요? 네, 그 정도에서 저는 이제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다고 봐요. 근데 이제 조선, 뭐 방산 이쪽은 이제 스토리들은 다 좋아요. 항상 이제 시장에 갈 때는 뭐 밸류에이션 가지고만 가는 것도 아니고 스토리가 탄탄하면 가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뭐 아주 스토리가 아직도 저는 탄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이나 특히 방산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이렇게 많이 앞서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건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저는 이제 보면서 뭐 크게 눌리면 한번 다시 되쳤다가 다시 조금 반등하면 또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런 정도로 조금 보고 있고 롱텀 바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 모으시면서 갈 수 있다 이런 건 뭐 AI나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전력 관련, 뭐 유틸리티 관련, 배당 관련, 뭐 자사주 뭐 이런 거 관련되는 것들은 계속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최근에 또 한 축에서는 뭐 K 뭐 뷰티나 K 팝이나 이쪽도 계속 들락날락 하잖아요. 이쪽도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축은 뭐 바이 앤 홀드해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을 갖다 놓고 한 축은 그냥 그것만 놓고 보기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바이를 좀 하시는 것도 뭐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한 가지만 딱 기억할 거 얘기해 주시면요.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이 신용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신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그 최근에 또 공매도 얘기들이 외국인들 공매도 얘기 많은데 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종목의 공매도가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이게 내려가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가 안 해요. 공매도 금액이 잔고 비중이 전체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신용은 지금 1% 중반대가 넘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많은 것들은 혹시라도 잘못해서 부러지게 되면 반대매매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항상 리퀴디티 리스크 이런 거를 갖다가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가면 좋다. 그거의 잣대는 뭐 밸류에이션이 되겠죠. 네. 오늘 좀 마음을 평안하게 먹고 투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10여 년 전에 뵀을 때랑 사실 외모가 거의 동일하시기 때문에 대표님이 언젠가 뷰티 쪽을 얘기해 주신다면 그쪽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향은 있습니다.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